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거대한 크기로 만들 거예요. 먼저 원본을 살펴보죠. 포장지를 까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콜릿 바처럼 보여요. 안을 보죠. 자,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다음은 캐러멜과 땅콩층이고 마지막 층은 땅콩 버터를 곁들인 코코아 아이스크림이네요. 먹어볼게요. 예, 굉장한 조합이네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하죠. 공장에서는 종종 분유를 사용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냄비로 모아서 저울에서 적정한 양을 측정해요. (3.5kg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분유를 붓고 두 번째 대야에 3.5kg을 더 부어주세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색을 원본처럼 되도록 코코아도 좀 넣어줘요. 설탕도 필요해요. 이것도 무게를 재야 돼요. 설탕은 4.5kg이어야 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붓고 같은 양의 설탕을 측정해서 두 번째 대야에 부어주세요. 이제 엄청 많은 물이 필요해요. 70ml요. 더 쉽게 섞으려면 먼저 물의 절반을 붓고 건조 분말과 물을 막대기로 섞어주세요. 차가운 코코아처럼 될 때까지요. 두 번째 대야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잘 섞였으면 남은 물을 부어주세요. 혼합물의 지방 함량을 높이려면 33%의 유지크림을 첨가해주세요. 이제 잔탄과 구화검이 필요해요. 좋은 아이스크림을 위해 혼합물을 훨씬 걸쭉하게 만들 거예요. 각 분말 115g을 측정해서 섞어주고 껌을 믹서로 혼합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어주세요. 이 분말은 뭉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섞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간다면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대야가 다 됐네요. 두 번째 대야로 넘어가요. 여기도 잔탄, 구화검을 첨가해요. (20분) 동안 섞어주니 걸쭉해졌네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로 보낼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여기에 둬요. 셋째 날에는 땅콩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50kg요. 껍질이 벗겨진 땅콩이지만 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워줄 거예요. 가마솥에 거의 가득 붓고 불을 켜주세요. 이제 땅콩이 고르게 구워지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30분 정도 구우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부 콩은 심지어 그을렸어요. 첫 번째 양이 확실히 준비됐어요. 냄비에 부어주세요. 완료. 그리고 생땅콩으로 다시 가마솥을 채우고 볶아주세요. 자, 50kg을 모두 구웠어요. 아이스크림에는 땅콩 버터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콘칭기에 볶은 땅콩을 쏟아줘요. 돌맷돌이 점차적으로 땅콩을 갈고 방출된 기름으로 인해 가루가 젖어요. 좀 더 넣어주세요. 콘칭기가 땅콩을 2시간 정도 갈아주면 땅콩 버터가 완성. 달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시럽을 넣고 이상적으로 매끄러운 땅콩 버터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총 3번 돌렸네요. 그릇이 가득 찼어요. 아이스크림으로 가져가요. 하루 종일 겨우 살얼음 낀 걸 볼 수 있죠. 땅콩 버터를 절반씩 각 대야에 붓고 믹서로 아이스크림과 섞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기포도 함께 섞어줄 거예요.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더 풍요로워져요. 동결 상태로 냅둬요. 그동안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틀을 준비해요. 내벽에 기름을 붓고 즉시 발라주세요. 그럼 양피지가 벽에 잘 접착되고 주름이 거의 없어져요. 양피지를 잘 다듬어주세요. 벽을 올리고 양피지를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벽 완성.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바닥에 랩을 감싼 합판을 놓고 벽도 세우고 틀을 닫아주세요. 다 됐어요. 밀크 초콜릿의 첫 번째 양, 즉 10kg을 녹일 때예요. 초콜릿이 고르게 녹도록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한 시간 후면 완료! 스텐바트를 꺼내서 모든 초콜릿을 틀 바닥에 부어주세요. 스텐바트에 남아있는 초콜릿을 꼭 긁어내주세요. 최소 1kg의 초콜릿이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넓은 주걱으로 바닥에 초콜릿을 펴발라주세요. 다음날 초콜릿도 굽고 아이스크림도 얼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줘야 기포가 더 풍성해져요.
다 됐어요. 양식이 아직 비어있고 가벼우니 냉동실로 미리 옮겨요. 아이스크림을 떠서 트레에 담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층을 고르게 펴고 냉동실 문을 닫아주세요. 캐러멜의 경우 미리 냄비에 우유 8리터를 붓고 스토브에 올려 약불로 가열해주세요. 이제 7.5kg의 옥수수 시럽을 큰 냄비에 짜내야 돼요. 버너에 냄비를 놓고 설탕 30kg을 부어요. (4리터의) 물을 위에 붓고 모든 설탕이 젖도록 섞어주세요. 됐어요. 버너를 켜고 팬 뚜껑을 덮어 더 빨리 가열되게 해주세요. 캐러멜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온도계를 설치해주세요. 카라멜을 144도까지 끓여요. 이제 많은 버터가 필요해요. 까보죠. 이 덩어리는 5kg이에요. 우리는 4200g이 필요하므로 초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양을 큰 큐브로 잘라서 캐러멜에 넣어주세요. 이제 버터를 캐러멜과 혼합해주세요. (8리터의) 뜨거운 우유를 붓고 캐러멜과 섞어주세요. 캐러멜이 완성됐어요. 다른 냄비에 반을 따라내고 볶은 땅콩을 모두 부어주세요. 캐러멜이 땅콩과 모두 섞이도록 막대기로 저어주세요. 다 됐어요. 냉동실로 가져가서 손으로 덩어리를 큰 틀로 옮겨주세요.
첫 번째 냄비가 다 비었네요. 두 번째 냄비를 가져와서 캐러멜과 견과류로 틀을 계속 채워주세요. 캐러멜을 잘 펴주세요. 모든 것을 밤새 완전히 얼려주세요. 다음날 틀을 꺼내주세요. 열어보죠. 더 이상 나무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틀을 다시 닫아주세요. 밀크 초콜릿을 푸드워머에 붓고 녹여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묽은 초콜릿이 필요하므로 기름 한 컵을 붓고 섞어주세요. 이제 원하는 초콜릿이 됐네요. 부어주세요. 먼저 나무벽을 제거한 후 생긴 공간을 채워주세요. 초콜릿을 더 녹여서 그냥 위에 부어주세요. 표면 전체에 발라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드디어 틀을 열 시간.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완성.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바 중 가장 무거운 바 중 하나예요. 무게는 200kg에 달하고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잘라서 내부를 살펴보죠. 모두 안녕.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는 다양한 맛이 나는 쫄깃한 지릉이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거대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맛은 매우 특이한 당근 맛이에요. 대야를 가져다가 야채 필러로 당근 껍질을 벗겨요. 깨끗한 당근을 대야에 쌓아요. 이렇게 당근 30kg의 껍질을 모두 벗겨요. 대야에 당근산을 쌓았네요. 이제 과즙 짜는 기구를 가져다가 주스를 담을 컵을 놓고 당근에서 주스를 짜줘요. 첫 번째 컵이 채워졌네요. 양동이에 주스를 모아줄 거예요. 양동이로 부어주세요.
당근은 즙이 많지 않아서 과육 용기가 이미 넘쳤어요. 과즙통을 비우고 대야의 당근을 모두 비울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다 됐네요. 10리터의 당근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맛은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모두 싱크대에 붓고 물을 튼 다음 오렌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렌지 맛을 최대한 내려면 향도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야채 필러로 겉에 가장 얇은 껍질을 벗겨요. 향기로운 에센셜 오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약 10개의 오렌지의 껍질을 얇게 벗겨서 칼로 다져주세요. 속슬렛 추출기를 사용해서 향을 추출할 거예요. 추출 플라스크에 거즈 조각을 넣고 오렌지 껍질로 가득 채워주세요. 위에 또 거즈 뭉치를 넣어요. 두 번째 플라스크를 집어요. 이건 냉장고예요. 작동하도록 가능한 한 찬물을 채워야 돼요. 물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요. 다 됐네요. 마지막 플라스크가 남아있어요. 여기엔 2병의 알코올을 부을 거예요. 결국 에센셜 오일을 잘 녹이는 것은 알코올이에요. 이 세 플라스크를 조립해줘요. 전기 스토프를 가져다가 그 위에 추출기를 놓고 불을 중간으로 해주세요. 알코올이 뜨거워지고 78도에 도달하자마자 끓기 시작하면 증기가 시스템으로 올라가요. 냉장고에 도달하자마자 즉시 냉각되고 응축수 방울 형태로 추출기로 흘러들어가 오렌지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을 용해시켜요. 그 후 강력한 오렌지 냄새가 나는 알코올이 하단 플라스크로 다시 흘러들어가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1시간 후 천연 오렌지 향료가 준비돼요. 매우 풍부해요. 오렌지로 돌아와서 착즙기 양동이 2개 위에 채를 놓고 시작해보죠.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요. 펄프를 착즙기에 대고 주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주세요. 다 채워졌네요. 채로 걸러 양동이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채가 막히지 않도록 걸러진 입자를 모두 버려요. 착즙기로 모든 오렌지를 짜주세요. 10리터의 오렌지 주스가 나왔어요. 지렁이의 틀로 주름관을 사용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환풍기에 사용하죠. 약 1.5m 길이로 늘려요. 다 됐네요. 또한 2개의 풍선이 필요해요. 최대로 늘어나도록 불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빵빵한 상태에서 터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람을 빼주세요. 풍선 목 부분을 자르고 틀의 한쪽에 껴주세요. 이건 지렁이의 끝을 둥글게 하기 위함이에요. 플라스틱 클램프 2개를 연결해서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파이프의 다른 쪽에서 오일을 부어주세요. 파이프를 돌려 내부의 각 주름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끝. 부었던 기름을 빼주세요. 두 번째 풍선을 기름에 담그고 뒤집은 다음 다른 쪽에 껴주세요. 반대편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파이프 중간에 작게 절개를 하고 약간 구부려 젤리를 쏟을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맛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넣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젤리를 준비해봐요. 2개의 큰 냄비가 필요하고 2종류의 주스를 부어요. 맛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구연산을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는 우리의 향료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주세요. 이제 10kg의 젤라틴이 필요해요. 젤라틴의 강도는 블룸으로 측정되는데 매장에서 파는 게 약 150 블룸이라면 우리 거는 250 블룸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죠. 측정 컵으로 떠서 냄비에 부어주며 끊임없이 저어주세요. 각 냄비에 5kg씩의 젤라틴을 부어요. 즉시 부풀어 오르면서 주스가 더 이상 액체처럼 안 보이게 돼요. 양동이를 스토브에 놓고 불을 켜고 이 모든 덩어리를 섞어주세요. (40분간) 계속 저어주니 젤라틴이 드디어 녹았어요. 냄비들을 지렁이 틀에 더 가깝게 옮겨요. 뜨거운 액체를 컵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틀에 부어주세요. 과일 젤리로 서서히 지렁이 틀을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칸막이를 제거해줬어요.
근데 제거했으면 안 됐어요. 젤리가 적어도 조금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에어컨을 켠 상태로 지렁이 틀을 밤새도록 냅뒀어요. 다음날 아침 젤리가 완전히 굳었네요. 틀을 세로로 자르고 개봉해봐요. 그런 다음 거대한 젤리 지렁이를 테이블 위로 굴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지렁이 같은 모양이 됐네요. 파이프에 각 접힘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맛은 섞였어요. 이렇게 당근 오렌지 지렁이를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풍부한 맛을 가진 이런 지렁이가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구연산과 설탕을 뿌려주세요. 자, 조각을 잘라서 먹어보죠.